올해 안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와 지역 섬유업계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요즘 농촌에서는 벼, 육묘부터 수확, 쌀 판매까지 대행하는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만 앞세운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농어촌을 황폐화시킨다는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내용의 농어촌 교육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요즘 지역 곳곳에 캠핑장이 들어서고 있지만 관련된 포괄적인 법과 제도가 없어서 개선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대구의 낮 기온이 31.5도로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높아져서 32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당분간은 이처럼 고온 현상을 보이는 곳이 많아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많이 더우셨죠? 석가탄신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 안동은 32도까지 기온이 치솟겠는데요. 평년보다는 6도에서 7도가량이나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위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맑고 쾌청한 날씨 속에 대기질 지수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차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연일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구를 비롯한 더 많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산에 가신다면 불씨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미, 한EU FTA가 타결되면서 지역 섬유업계의 수출이 유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지역 섬유업계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이 원단 생산업체는 주로 터키와 유럽에 원단을 수출해왔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2년 전부터 미국 시장을 새로 개척해 2년간 미국으로만 5억 원어치 이상을 수출했습니다. 개발을 통해서 현재 이제 미국 시장에 이론 원단이 이제 팔리지 않던 고가 제품이고요. 이 고가 제품을 저희들이 관세 혜택을 몸으로 해서 미국의 타겟 프라이스에 맞도록 저희들이 공급이 가능하게 됐고요. 주 수출 지역인 유럽, 미국과의 FTA 타결은 지역 섬유업계에 시장 확대라는 선물을 안겨줬지만 이르면 올해 안에 발효될 수 있는 한중 FTA가 문제입니다. 값싼 중국 섬유 제품들이 국내에 몰려올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중국과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고가의 섬유 개발이 시급합니다. 야드당 1에서 2불 정도 되는 그런 아이템들은 중국과 크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3에서 4불 혹은 그 이상 되는 아이템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 패션조합은 중국인들이 한국 의류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중 FTA 발효가 좋은 기회라 보고 지역 패션 제품 전시 판매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에 환류가 남아있고 이제 FTA가 된다는 전제가 되면 관세가 거치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를 수입하고 싶어 하고 또 자기네들이 판매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게 있다고 이번에 중국 다녀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한중 FTA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역 섬유 패션업계. 중국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상대적으로 기술력 우위에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 동화사와 영천 은혜사, 경주 불국사 등 대구 경북 곳곳의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봉행됩니다. 동화사는 권영전 대구시장을 비롯해 대구 경북의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법 공연과 다종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진행합니다. 또 오후 2시부터는 봉축 음악회가 열리고 저녁 7시에는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추는 것을 의미하는 점등식이 이어지는 등 대구 경북 사찰 곳곳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지역 정가에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회의를 가진 정개특위는 모레 공청회를 개최한 뒤 선거구를 통합하거나 분할하는 기준, 인구수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문제에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경북의 경우 전체 선거구 15곳 가운데 6개 선거구가 조정 대상이어서 의석수가 2-3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벼 육묘부터 수확, 쌀 판매까지 대행하는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화되면서 벼농사 방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경상북도에서 첫 선을 보인 농협의 맞춤형 농기계 은행 사업. 모 기르는 일부터 병해충 방제, 벼 수확에서 건조, 도정, 쌀 판매에 이르기까지 벼농사의 전 과정을 도맡아 처리해줍니다. 이를 위해 벼 파종기와 발화실, 육묘장 등을 설치하고 농기계도 대폭 보강했습니다. 이걸 하니까 우리가 인력도 많이 덜 필요하고 이러니까 그런 점에서 많이 좋습니다. 농가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0여 농가가 127헥타르를 신청했는데 올해는 100여 농가 167헥타르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주요 고객은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려온 어르신들로 대행 수수료만 지급하면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수매값도 일반 농가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는 안성맞춤입니다. 농민들이 편하고 또 언젠가는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지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벼농사 재배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테크노파크는 기업부설연구소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지역의 기업을 방문해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컨설팅과 정부의 R&D 정책 안내 등 자문 활동을 해줍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 전략과 경영 분야 컨설팅 전문가 21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연구소 설치를 원하는 기업은 올해 말까지 대구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올해 대구에만 10년 공공임대주택 3천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구 금호지구의 900여 가구, 대구 신서혁신지구의 800여 가구 등 모두 3천여 가구를 내후년 입주를 목표로 공공임대리츠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리츠는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낮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신개념 부동산 투자 회사인 리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 전환에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요즘 지역마다 이곳저곳에 캠핑장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캠핑장 조성과 관련된 포괄적인 법과 제도가 없어서 개선이 시급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한 캠핑장. 얼마 전까지 이곳은 감나무 농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을 직거래하려는 소비자가 줄어들면서 소득은 줄고 새로운 소득원을 찾다 캠핑장을 열게 됐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캠핑장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제정돼 있지 않고 개별법에 적용되다 보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캠핑장 어떤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 개별 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캠핑장 자체가 어떤 불법화처럼 이래 보이는 거죠. 현재 경북 지역의 캠핑장은 206개,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일반 야영장과 자동차 야영장 등 캠핑장 형태에 따라 법도 다양하고 관련 부처가 다르다 보니 위법이나 불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0만이라는 그 캠핑 인구가 생겨졌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올여름에 과연 어디로 갈 거냐?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낼 수 있는 업체가 단언하건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캠핑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와 철저한 관리와 함께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성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캠핑장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법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양성화 시켜주려면
그 등급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어떤 한 부서가 그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치단체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불법으로 캠핑장을 운영하고 싶은 사업자는 없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어떻게 끌어올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전통 순대로 유명한 예천 용궁면과 전통 젓갈로 유명한 논산시 강경읍이 두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지역은 이번 협약으로 축제 때마다 홍보 판매 부스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 문화 교류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예천 용궁 전통 순대 축제는 7월 31일 개막하고 강경 발효젓갈 축제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성 지역 한우 브랜드인 의성 마늘소가 롯데백화점 본점을 비롯한 수도권 7개점, 호남권 2개점에 다음 달부터 상설 입점하게 되면서 연간 1,400마리, 100억 원어치의 안정적인 출하가 기대됩니다. 의성 마늘소 장목반과 의성 축협 유통업체인 동양플러스가 이달 초 관련 MOU를 체결한 데 이어서 최근 의성군과 롯데백화점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의성 마늘소는 의성 지역 133개 농가가 장목반을 이뤄 의성 마늘을 첨가한 사료로 키운 한우 브랜드입니다. 경제 논리만 앞세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농어촌을 황폐화시킨다는 논란이 여전한데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내용의 농어촌 교육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권영두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정한 학교 통폐합 기준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로 경북의 경우 전체 초중학교 절반 정도인 358개교가 그 대상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통폐합 학교 수는 경북이 61개교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 다음으로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 비율이 40%로 가장 높은 강원도가 같은 기간 29개 학교만 통폐합한 것과 비교하면 경북 지역 통폐합은 강하게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셈입니다. 농촌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란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일방적으로 다른 학교하고 통폐합하고 하면은 농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사는 곳이 될 수가 없는 끔찍한 일들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경북에 특히 강조가 되는 거죠. 통폐합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새누리당 윤재욱 의원 등 여당 의원 11명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농어촌 교육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최소한 면 지역마다 1개 이상의 학교는 반드시 유지시키도록 하는 등 소규모 학교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연말 안에 또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니까 이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지금까지 소규모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19대 국회 등 야당 의원들에 의해 몇 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만큼 결과가 달라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영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 법원이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소액사건을 위한 야간 개정을 합니다. 소액사건 가운데 쌍방의 동의가 있거나 공시 송달로 진행되는 사건 중에서 원고가 희망하는 사건이 대상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밀집해 있는 구미 지역의 특성상 주간에 법정 출석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지난 21일 첫 실시된 야간 개정에서는 19건의 민사사건 심리가 진행됐으며 야간 증인 신문도 실시됐습니다. 경상북도의 화장률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경상북도의 화장률은 64.4%로 2012년 대비 3.7%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화장률인 76.9%에는 못 미치지만 전국 평균 증가율 2.5%를 넘고 있어 점차 그 격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맞춰 화장장 신규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기존 화장장도 개보수하고 확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많이 더우셨죠? 석가탄신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 안동은 32도까지 기온이 치솟겠는데요. 평년보다는 7도에서 6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 또다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위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는 여전히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서해상에서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영천과 청도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는 32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은 9도로 다소 서늘하게 출발하지만 한낮에는 32도까지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북부 지역도 맑은 하늘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봉화와 의성의 기온은 8도를 밑돌며 쌀쌀하니까요. 겉옷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은 11도, 낮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구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맑고 건조한 날씨 속에 당분간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는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